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철입니다. 오늘 하이에크 제12장은 헌법주의에 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미국의 기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 근대 시민혁명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근대 국가들이 쭉 생겼는데, 이 근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헌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헌법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국가로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틀을 정해놓는 것이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은 인간이 우리가 이제 사회를 형성해 가지고 사는데 근대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 상태 아닙니까? 자연 상태에서 원시적으로 살던 그런 사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이제 이 헌법이 체계화가 그때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가 됐는데 헌법 하면은 크게 봐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된 것이냐라고 하는 국가의 목적.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근대 국가는 국민을 어떻게 자유인으로서의 그 국민을 위한 것이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국가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두 번째 이제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이 국민이 어떤 인권을 보장을 받고 있는지 하는 인권 보장에 관한 그러한 내용 이런 것들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이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130조까지 있는데 A4 용지로 보자면은 한 20여 페이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헌법을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에,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헌법을 마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헌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근대 국가의 헌법에 있어서 미국의 기여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것은 이것이 다름 아닌 미국 사람들이 발명을 거의 했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이제 배워서 유럽이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쓰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원래 이제 영국에서 이 자유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생겼는데 헌법만큼은 오히려 미국에서 먼저 이것이 체계화가 돼서 그것이 유럽 쪽으로 역수출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 자연 상태란 말이 그러니까 이제 헌법과 국가, 이제 근대 국가가 있고 헌법이 있고 그 이전의 상태, 헌법이 없는 그런 상태. 이거는 이제 되게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자연 상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텔레비전에 보시면은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뭐 되게 혼자 살면서 거기서 무슨 어, 특이한 무슨 버섯 같은 것도 채취해서 먹고 뭐 되게 보면은 자연이 좋아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일종의 좀 아, 적응 실패랄까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인데 이 프로가 상당히 그 여기저기 이렇게 방송을 틀어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를 보면은 제가 늘 생각이 나는 것이 이게 자연 상태, 곧 국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이제 홀로 사회하고 격리돼 가지고 홀로 사는 것인데 이거는 뭔가 텔레비전 방송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내보내서 이렇게 장려할 바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하면은 아,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나라마다 다른데 그것을 이제 그 사회의 역사라든지 이념 이런 거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근대 자유국가의 헌법은 대개 그 틀이 비슷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달라졌다 그런다면은 표준에서 벗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러나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역사, 이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나라마다 이제 헌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 역사적으로 절대 왕정을 거쳐서 근대 시민 국가가 이제 생기고 하면서 이제 근대 시민, 부르주아라고 했던 그런 근대 시민, 상공업 같은 데 종사하고 하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국가에 이제 이 실력도 생기고 하니까 귀족은 아니지만 기여를 많이 하고 했죠. 그런데 절대 왕정 그 시대에는 왕이라든지 그 귀족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 근대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어, 국가에 대한 기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누리고 있는 자유나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이 이 불만이 자꾸 이렇게 커졌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근대 그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 헌법 같은 것도 이 자유, 헌법 속에는 늘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민주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생겼는 그 근대 국가의 헌법이라고 그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개념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 인권이라든지 법치, 예, 그 다음에 그 주권, 국민의 그 주권, 그리고 민주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이 대의제를 구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권력의 그 상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이제 민주 제도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헌법 속에 이렇게 쭉 녹아 있는 것이고, 에, 그 그런 내용은 이제 굉장히 그 국가를 운영을 하는 하나의 그 틀로서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법 중에 가장 상위의 법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근대 국가의 헌법을 미국 사람들이 거의 발명을 하다시피 했다. 발명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국에 이미 돼 있었던 그런 그 내용들인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인데 다만 영국은 불문 헌법 마그나 카르타라든지 명예헌장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그 에, 역사적인 이 사료 속에 이런 자유 개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라든지 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었죠. 그거를 미국에서 독립을 할 때 이 독립의 그 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영국의 전통을 잘 살펴서 이것을 체계 있게 성문 헌법으로 최초로 만든 것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헌법이 영국에서는 불문 헌법인데 이것을 아무래도 이렇게 성문 헌법으로 체계 있게 다듬어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기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하이에크가 이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영국은 그 오랜 전통의 그 자유를 구가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미 이 의회가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누리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 고비를 넘어서 자유가 좀 의회의 그 독주로 인해 가지고 억압을 받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영국의 그 고전적인 이 자유의 그 정신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그 헌법에다가 이렇게 녹여 놓다 보니까 미국의 그 헌법은 아주 그
자유의 뿌리를 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그 헌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헌법 하면은 영국의 그 피그 당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당의 그 강령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것이 이제 그 전통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영국의 그 피그 당의 그 이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축하를 많이 해주고 워싱턴 장군을 위해서 건배를 하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그러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그 수많은 정치 철학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위해서 건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서로 미국과 영국의 그 전통 이것이 이 헌법이라고 하는 이 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헌법을 성문 헌법으로 만들자. 그리고 헌법을 하나 잘 다듬어 가지고 이걸 두면 이것이 아무도 쉽게 이거를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고정된 헌법, 경성헌법이라도 얘기를 하죠. 경성헌법. 쉽게 바꿀 수 없는 체제로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은 의회가 예컨대 내가 어떤 다수당이 됐다 해가지고 그 다수당이 마음대로 이거를 바꾼다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국가의 기강이 자꾸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의 고정적인 성격 이거를 이제 미국 헌법에서 아, 체계 있게 기초를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헌법의 경성헌법, 고정헌법으로서의 그 특징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거를 쉽게 바꾸려고 한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일종의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국가에 반역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헌법을 마구 바꾸려고 한다. 국가를 송두리째 이거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것을 그러면 헌법을 갑자기 이걸 바꿔가지고 무슨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도 된단 말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상한 사건이 한번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국민이 100만 명이 서명을 하면은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발의가 아니고 헌법을 아무나 어떤 단체든지 전국적인 규모의 어떤 단체 같으면 100만 명 서명받는 거는 뭐 며칠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 100만 명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헌법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를 하는 그런 것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놨는 그런 그 내용이 현재 진행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 그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언론도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조용한 거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힐 일이 현재 헌법에 있어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헌법의 기본적인 그 목적은 헌법의 기본적인 목적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그 어떤 국가냐 하는 건데 이 국가라고 하는 근대 국가는 대개 그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것이 헌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전에 절대 군주가 했었던 자의적인 권력, 제 멋대로의 그러한 권력을 제한을 한다. 즉 정부의 이 권력을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그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정부.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의회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권력 이런 거를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한계를 명확하게 지어주는 것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권력을 어떻게 분립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권력 분립에 관한
내용들, 국가의 그 권력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정부라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권력을 어떻게 할당하고 분배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헌법에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에, 그 지금 미국의 헌법이 하나의 그 성문 헌법으로서 자유주의 국가의 하나의 모범이 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그러한 그 중요한 기여를 바로 미국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그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